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늦은 밤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늦게는 안 올리는데, 저도 피곤하고 또 늦게 올리는 거는 좀 민폐 같아서 안 올리는데, 오늘 긴급한 뉴스가 하나 떠갔고요. 댓글을 보고 알았어요. 저도 그냥 스쳐갈 뻔했고, 그동안 뭐 거의 뉴스에 안 나와가지고 그냥 뭐안 나오나 보다, 엠버거 걸렸나 보다 그랬는데, 오늘 한미 통화 스와프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어요. 진짜 저도 그렇게 찾는데, 검색을 해도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5월 달께 나왔나 6월 달께 나왔나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한미통화 스와프로 검색을 하면 안 나와요. 스와핑 검사하면 뭐 불륜 이런 것만 나와. 네. 자, 이건 엔터테인먼트 정보 전달 차원이니까 무리한 투자 판단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대신 환전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따라 하더라도 전 책임 못 져요. 커피 후원하는 건 전 책임 못 져요. 네. 자, 제목입니다. 서울경제 기사예요. 처음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 관련 기사가 떴다. 연장했다. 연장했다는 기사가 아니고 연장 관련 기사가,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는 둘째고 이런 기사가 떴다는 게 중요해요. 저도 놀랐어요. 자, 이걸 어떻게 보고 알았냐면 우리 두루두루킹, 두루킹이 여기서 보이네. 네, 두루킹님께서 기사를 공유해 주셨는데, 뭐 밤늦게 올리니까 이게 기침이 나오네요. 보세요. 제목은 둘째 치고 드디어 떴네요. 스무스하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스와프 소식을 공유합니다. 저도 이거 그렇게 찾았어요. 제가 통화 스와프, 한미 스와프 뭐 어쩌고 백날 검색해도 진짜 5월달인가 6월달인가 그때 말고는 검색이 안 되랬고,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엠바고가 걸린 것 같아. 아니면 외환 당국에서 기자들한테 신신당부 제발 좀 하지 말아라, 보도하지 말아라, 추측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라는 거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서울경제가 총대 메고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딱 올라오는, 스무스하게 드디어 떴네요. 드디어도 아니에요. 얼마나 두루두루킹님이 반가웠으면 드디어도 아니고 드디어예요. 드디어. 좀 혀가 짧아요. 근데 제목이 뭐예요? 미국 테이퍼링 우려 큰데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 여부 불투명. 네. 자, 그 기사를 볼게요. 기사를 보고 차트 하나로 일단 최근에 환율이 좀 조정받았죠? 지금 1180원도 지금 밑에 된 1176원인가 5원인가 뭐 그렇게 하고 1166원을 살짝 찍은 거는 알아 내가. 그거 내가 캡처해서 보여드렸죠? 자, 일단 신문 기사를 볼게요. 자,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테이퍼링 우려 큰데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 여부 불투명 해가지고 연준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지며 충격 확대, 유사시 대비한 외화 유동성 확보 방안 필요, 만기 3개월 전 미리 연장한 과거와 상황 달라. 이제 이거 축약된 제목인데 이게 뭐냐면요. 미국이 24년도에는까지는 안 올린다 그랬다가 23년도에 올린다 그랬다가 내년 연말에 올린다 그랬다가 내년 6월에 올린다 그랬다가 내년 3월에 올린대.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남았어. 3개월밖에. 진짜 3월부터 올리면 어떡해. 그래서 기자가 써놓은 게 연준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지면 충격 확대, 그 다음에 유사시 대비한 외화 유동성 확보 방안 필요. 우리 달러 엄청 많다고 그러는데, 근데요 외환 보유고랑 외화 유동성이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엄청 많어. 근데 이걸로 뭐 이것저것 막 사놨어. 부동산도 사놓고 막 이랬어. 재산이 많어. 근데 갑자기 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뭐 한 2천만 원 그 수술비가 필요해. 근데 집을 당장 2천만 원에 팔아요. 은행에서 대출도 금방 안 돼. 그런 상황이 똑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거랑 현금 유동성이 많은 거랑, 이거는 왜냐면 이 외환위기나 이런 거는 순간적으로 단기간에 치고 들어오거든요, 헤지펀드들이. 그리고 그전에는 3개월 전에 미리 연장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6개월 단위였어요. 6개월 단위로 6개월 한번 6개월 한번, 그 다음에 이번이 3개월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3개월 전에 제가 영상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 관련 올릴 때 이거는 더 이상 연장 안 해주려다가 마지못해 원래 6개월 해주다가 야 그럼 이번엔 짧게 하고 갚어. 또 돈 빌려주는 친구들한테 마지막에 이제 빌려주기 싫다가 억지로 부탁해갖고 빌려줄 때는 기간을 좀 줄이죠. 6개월씩 빌려주던 거를 연장해주던 거를 야 이제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야 3개월 3개월에 갚어, 딱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이번에 12월 달에 연장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영상 방송했던 게 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나타나잖아요. 뭐 틀린 것도 있지만 맞은 것도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보세요. 미국이 예상보다 금리를 급격하게, 그러니까 시기도 빠르고 올리는 그 속도도 막 0.25, 막 매달 올리거나 0.5씩 0. 옛날 그런 적 있다며요. 17번 올렸다며. 이따 나와요. 한 달도 남지 않은 뭐야 지금 한 달이 뭐야 20일밖에 안 남았네. 통화 수화풀은 여전히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엠바고를 시킨 것 같아 그동안. 금융연구원에서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 외화 유동성의 신속하고 원활한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이면 만기가 도래하는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종료 시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일이네 진짜. 금융연구원은 2015년도에부터 18년까지 한 3년 동안 9차례 2.25. 3년 동안 9차례면은 1년에 3번 올렸네? 그쵸? 그러면은 분기에 한 번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한 3, 4개월 만에 한 번씩 올린 거네. 띄엄띄엄. 그렇잖아요. 15년부터 18년까지니까 3년인데 2.25. 3으로 나면 3, 7에 21. 0.7씩 올랐네. 1년에. 그쵸? 0.75. 그러니까 0.25를 3번, 1년에 3번 올리고, 그 다음에 1년에 3번 올리고, 3년 동안 천천히 올렸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매달 올리면 큰일이지. 그리고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4,660억 달러에 있고, 대외 채권도 많다. 근데, 대외 채권은 많어. 아니, 대외 채권 많으면은, 뭐, 내가 아파트가 5채나 있어. 근데 당장 2천만원 수술비가 필요한데, 내일까지 안 갚으면 이 사람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집 당장 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문제는 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2004년 2분기부터 2006년 2분기니까 이거 2년이네. 2년. 전년이 아니고 2년이에요. 17차례예요. 4.25. 자, 2로 나눠볼까요? 2년을 2로 나누면 1년에 2.1씩 올렸네. 그쵸? 2.1이면은 그 12달로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하여튼 되게 빨리 올렸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보세요. 그 전에 예를 든 거는 보세요. 3년 동안 2.2 올렸어. 근데 2004년에는 2년 동안 4.2 올렸어요. 기간은 3분의 2로 줄고 상승 인상폭은 2배가 넘어. 이렇게 단기간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단기간이라는 거는 3년이 아닌 2년. 공격적으로 2.25가 아닌 4.25.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이런 경우다.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죠. 전쟁. 근데 만약에 이 통화정책 갖고 중국 죽이려고 금리를 막 올려봐. 그러면 중국 실물경제나 금융시장 불안한. 그러니까 중국 외환위기 IMF 파산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자꾸 돌잖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 지준율 인하해가지고 위안화 막 같이 상승시켜가지고 다른 나라는 전부 같이 하라고 환율이 올라가는데 혼자 환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이게 딱 묶여가지고 오를 타이밍인데도 못 오르고 유로화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뭐 다 이러는데 달러 인덱스가 다 올라가잖아요. 유로화 환율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랑 분자 분모가 반대니까 좀 방향은 반대지만 어쨌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막 올라가면 위안화도 환율이 올라가야 되고 우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올라가다 말았어. 방어를 하는지 어떠는지 보세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외환 보유액 이외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외환 보유액이 문제는 그게 현금으로 갖고 있으니까 유동성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비유동성으로 갖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뭐 채권을 사놨다든지 아마 미국 채권 형태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 통화 스와프를 잔뜩 해놨다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비기축 통화국이래요. 뭐 좀 터키가 문제인데 터키랑 해놔가지고 돈도 뜯긴다고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돈을 빌려주고 터키 리라화예요. 리라 초등학교 있는 건 아는데 가치가 완전히 50% 날라간 그걸 들고 있으니 엄청난 큰 손해인데 이거 우리 세금으로 메꿔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거. 하여튼
기축통화국이랑 통화 스와프를 해야 되니까 미국이랑 빨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비기축통화국이랑 해놓으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 얘기는 뭐예요? 안 된다는 얘기지. 기자가 불확실하다 이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야. 작년 3월 코로나 때 통화 스와프 맺었는데 보세요. 2차례 연장했다는 얘기는 6개월 해갖고 1년이 연장된 거야. 그런데 이번에 그 다음에 한 거는 3개월인가 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전에는 3개월 전에 여유롭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주열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9개 중앙은행과 같이 체결해서 단정적으로 종료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냥 현재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기도 해, 각기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각기도야. 하여튼 뭐 코로나 때처럼 위험한 상황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제 이주열 만만인데 사람 좋다고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상황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뉴스가 처음 나온 거예요. 연장 된다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뉴스에 나왔다는 게 전 대단해. 내가 맨날 그 한미 통화 스와프 갖고 내가 비읍 받침은 돼봤어. 스와프 하니까 어쩔 때 구글에다 치잖아요. 그러면 19금 그래가지고 성인 인증하래. 그래갖고 갑자기 한미 통화 스왑이란 얘기가 스왑이란 얘기가 얼마나 우리 금융계에 있는 얘기인데 구글에서는 그걸 다 19금으로 해놨어. 부부 스와핑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보세요. 금리가 갑자기 많이 올리면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외환 보유고는 많은데 외환 유동성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3개월 전에 미리 연장했는데 이제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모른대. 각기도예요, 각기도. 자, 일단 요 비상 상황인 거는 이제 우리가 뉴스를 처음 봤어요. 오늘은 제 차트는 여러 번 봤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신문에서 이제 공론화가 됐다는 거, 수면 위로 올라갔다는 거. 자, 그래프를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IMF 때 삼각형 버뮤다 삼각지대가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 삼각형을 뚫고서 외환위기가 왔어요. 요게 5파의 연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2,00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 파동이 A, B, C 파동으로 저는 파악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25년간의 버뮤다 삼각지대예요. 이거 버뮤다 삼각지대 삼각형. 이때는 10년이었는데 지금은 25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여기서 A, B, C가 지금도 희미하게 있지만 A, B, C가 저는 완성이 됐다고 치고 작년 코로나 때까지가 1파로 보고 조정 2파를 요번에 올 연초에 1월 달에 1080원까지 떨어졌어요. 1월 달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작은 1파 중에 1, 2, 3 여기서 보면은요 1, 2, 3, 4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때도 2달 걸렸거든요. 2파가. 지금도 2달 내지 3개월 약간 옆으로 박스권. 이때는 하향 박스권인데 지금은 약간 위랑 아래랑 평평한 박스권이네요. 저는 이제 이게 종료되면 5파가 오면은 여기서 한번 부딪히고 1파가 종료된다. 그 다음에 눌림목 있다가 크게 뜨는 게 올 거다. 저는 그런 판단하에 1080원에는 못하고 계좌 보여줬죠? 금액은 얼마인지 비밀이에요. 나중에 환전할 때 보여드린다 그랬어요. 저는 1120원 정도 돼요. 보니까 막 1100원에 한 사람도 있고 1110원에 한 사람도 있더라고. 저는 그때는 솔직히 1080원 갈 때는요 저 900원 갈 줄 알았어요. 파동이 그랬거든. 근데 지지선에서 딱 뜨는 거 보고 이거 안 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요. 지금 올해가 8.4% 플러스예요. 이거 확대할게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 색깔 요거를 바꿔야겠네. 이렇게 하니까 낫네요. 지금 올해가 8.4%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상승률이 서브프라임 때 이후로 최고치예요. 이 당시에 38% 올랐거든요. 연간으로. 그다음에 IMF 때는 90% 올랐어요. 연간으로. 왜냐면 물론 연중까지 따지면 150% 상승이야. 이때도 거의 60% 아니 50% 상승이야. 이때도 실제로는 50%거든요. 그 대신 꼬리가 달렸잖아요.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 이 IMF 때도 꼬리가 있어. 근데 연간으로 따지니까 연종가만 따지는 거잖아요. 연종가가 이때 1,600원이었어요. IMF 때.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 1,294원이었어요. 이 1,294원을 작년 코로나 때 딱
막 1원 모자르게 간 다음에 박살이 났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IMF 나기 전에도 1년 동안 상승한 적이 있거든요. 9.18%. 근데 이게 거의 한 15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2차 오일 쇼크 때 80년에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고정환율제였거든요. 나중에 변동환율제하고도 이렇게 올랐지.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 지금 저는 이때랑 지금 올해랑 비슷하다고 봐요.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났다가 1년 정도 9% 정도가 상승을 했어. 근데 지금도 보니까 마이너스 났다가 뭐 아직 연말까지 남았지만 뭐 9% 안팎이라고 칩시다. 근데 요게 13년 만에 최고치야. 서프라임 이후로 최고치니까 12년 만에 최고치예요. 근데 이때도 최고치였어. 잔잔했어. 등락률이 잔잔했어. 이때도 등락률이 잔잔했어. 끼키야 7.5%. 이때도 7.52%. 야, 이것도 신기하네. 7.52%가 최고였고 7.51%가 최고인데 그 당시에 96년에 9.18%로 연간 급등을 하고 마감하고 거의 꼬리도 없이 최고치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꼬리가 조그맣게 달리긴 했네. 근데 연말까지 20일 남았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몸통에 비하면 꼬리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여. 또 한 가지는요. 종가를 연결한 저항선 있죠. 아까는 월 고가랑 연결했잖아요. 종가랑 연결한 저항선을 이때 돌파를 했나요? 이때 9.1% 15년 만에 최고치 상승률이 나오면서 이 하향 추세대를 돌파를 했잖아요. 종가를 연결한 거. 근데 지금도 보면은요. 1,600원과 이게 최고치네. 지금은 최고치를 쭉 연결한 거를 재작년에 돌파 못하고 작년에 돌파하는 척 하다가 박살나서 끝났죠. 1,000원에서 끝났죠. 1,080원에. 자, 그런데 올해 자동으로 돌파하나요? 그쵸? 자, 공통점. 외환위기 날 때를 기준으로 하면 그 전에 짧은 최고치가 나왔다. 그러니까 9%의 그러니까 그렇지만 15년 만에 뭐 13년 만에 이런 최고치가 나왔다. 지금도 똑같죠. 그리고 그 직전 연도가 마이너스 났다. 마이너스 났죠? 그 다음에 연 종가를 연결한 저항선을 돌파를 한 게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환율 급등세가 났다. 근데 지금도 돌파를 했죠. 돌파했죠. 내년에 난다. 저는 그렇게 제 혼자 시나리오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승률을 이번에도 적용을 한다면 어마무시한 상승률이 나와요. 물론 그 전에 1,200원도 아직 돌파는 못했고 1,300원 가야 되고 또 1,600원도 1,500원도 못 넘을 거고 뭐 1,600원도 못 넘을 거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지만 일단은 그래프를 큰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월중 고점을 연결한 거고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월중 저점을 연결한 거고 이렇게 여기 산술 1차 함수가 있어요. 이건 지수 함수예요. 그러니까 저항선은 지수 함수의 곡선의 저항선, 지지선은 1차 함수의 직선의 지지선 이렇게 해서 되는데 아직은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금 20년 동안 이루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저는 좀 싸한 기분으로 최근에 환율이 조정받고는 있지만 요 뉴스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처음으로 나온 거야.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두루두루킹님이 보세요. 이거 드디어 떴네요. 얼마나 반가웠겠어 이 사람. 이분도. 저도 맨날 한미 통화 수합 이렇게 해서 맨날 구글에도 나와도 없고 네이버에도 없어. 6월 달 건가 나오고 말아요. 기사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까지 안 나온 거는 엠바고를 한 거다. 이 관련 경제 기자들한테 아마 외환 당국에서 부탁을 한 것 같다. 지금 우리가 국가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도하지 마세요라고. 근데 이제 서울경제에서 못 참고 언론에 터뜨려 버렸어요. 드디어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율을 바꿔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도 환율 바꾸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책임지지 못하고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온전히 자기 책임이에요. 여기 잘 읽어보세요. 구독자님의 투자 판단에는 활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본인이 책임지란 얘기예요. 따라해도 돼. 근데 따라 하더라도 보면 커피 후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고 가정의 변화가 옵니다. 자, 이렇게 밤늦은 밤에 막장 드라마, 막방 드라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환율이 위 하나가 저래 가니까 우리가 오르줄 생각을 안 해. 자, 뒤통수. 아, 저기 오늘 새로 바꾼 거 보이시나요? 저 로켓 보이세요? 로켓. 저 제 머리 위에. 저 요거. 로켓 막 불 나오죠? 야, 이게 12,000원이라니까, 이게 중국에서. 야, 전구가 5개가 들어있는데 12,000원이야. 네. 이렇게 올리면 또 나올 것 같아. 여기, 음악을 틀면서. 자, 지금 보이세요? 지금 보이죠? 저거. 엔진에 불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저게 전구에 이파리처럼 막 자기장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더라고. 신기하죠? 네. 저는 음악을 마저 틀어야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막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시고 뒤에 좀 홍보 좀 해주시고 추천 좀 해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